오늘 제가 만나기 전에 또 좀 파격적인 제안을 좀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대표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좀 네네. 부탁을 드린 건데 네. 그중에 세 분의 성과가 막 억대 매출 페이스로 갔으니까 그쵸. 이 네 분 제외하고도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대표님 개인 번호를 좀 드려도 돼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대표님이 요즘 너무 행복하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맞아요. 매출도 조금 많이 오르고 삶에 좀 변화가 좀 있었어가지고. 좋습니다. 아니 우리 3개월 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옹크트리 아카데미 19기 수강한 옹크3입니다. 끝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사실 그전 인터뷰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잘 되면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또 요즘 너무 잘 되신다고 또 들어가서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요? 매출은 그때랑 거의 비슷한데 플랫폼 비중을 거의 다 뺐고 자사몰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하루에 1,500에서 1,700 사이로.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그쵸. 거의 최고 매출 찍고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3억에서 3억. 4억 사이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3월 되니까 조금 더 매출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나요? 네네, 확실히 좀 다릅니다. 비중도 지금은 15%로 안정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광고비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플랫폼이 5%로 완전 확 줄였어요. 그리고 자사몰로 95%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어떻게 이게 본인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만은 않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많은 배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노력과 배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다 풀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좋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자사몰이 뭐냐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사몰이 네네네. 뭡니까? 자사몰은 카페24에서 판매하는 본인 개인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플랫폼은 이제 백화점이나 약간 상가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고 자사몰은 이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자기 혼자 개인의 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화점은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비싸지만 비싸죠. 확실히 유입이 많은 구조고 그냥 일반 상가는 자기가 잘 해서 단골들을 모으면은 로열티 없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온라인상에서 내 거는 진짜 그 카드 수수료밖에 안 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사몰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대표님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에서 올라오셨다. 그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옥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유지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진짜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었던 건가요? 첫 번째는 자사로 전환한 게 좀 많이 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 광고랑 크게 틱톡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몰이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자사몰, 메타 광고, 틱톡 광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자사몰 개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들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카페24가 제일 보편적이고 편하지 않나. 연동하기도 쉽고 그러면 카페24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메인을 사고 자신의 사이트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스킨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사이트를 오픈을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자사몰 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어렵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크몽이나 이런 데에 이제 자사몰을 열어주시는 디자인 스킨을 사가지고 세팅을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거나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크몽에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아예 모르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네. 조금 컴퓨터를 할 줄 안다면은 그냥 카페24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디자인 스킨 사고 그 다음에 도메인 사가지고 자사몰을 여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세팅하면은 거기다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원래 플랫폼 비중이 높았어요, 대표님은. 그리고 자사몰 세팅을 해서 그렇게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매출 비중이 바로 넘어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광고도 중요하지만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트 내의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라고 말하면은 가게를 저희가 연다고 생각을 해도
해도 셔터만 올린다 해서 바로 판매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DP도 예쁘게 해놔야 되고 단골들 확보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예쁜 옷도 갖고 와야 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만의 그런 색깔이라든지 어떤 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특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쵸. 전환 유입 객단가 중에 전환 요소를 먼저 잘 세팅을 해놔야 된다. 그쵸 그쵸. 아. 대표님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게 광고로 뭔가 어떻게 스킬을 해가지고 뭔가 좀 맞출 수 없냐, 로아스를 올릴 수 없냐 하는데 광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 뿐이지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는 확실히 탄탄하셔야 된다. 그럼 네. 지금 대표님은 업력이 8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자사모를 이제 더 세팅하기가 쉬웠겠네요,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오는 데까지가 우여곡절이 많았어가지고 이거는 뭐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파악해서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거를 자기가 못 보는 거를 또 짚어주면은 또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말은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그게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세팅한다고 해서 매출이 또 바로 넘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엔 이제 손님을 끌어와야죠. 스트릿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전단지를 뿌리면서 끌어와야 됩니다.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끌어오는 행위가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광고가 있고 자연 유입이 있습니다. 광고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광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메타 광고랑 틱톡 광고를 하고 있는데 비율을 나누자면 6대4에서 7대3 정도. 오, 틱톡도 꽤 크네요? 네, 꽤 큽니다. 틱톡이 좀 말이 많긴 한데 뭐 전환값이 제대로 안 잡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0% 맞는 데이터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보고 메타도 오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메타 광고, 뭐 틱톡 광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쵸.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기본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저한테 물어봐요. 광고에 특별한 기술이 있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기본기를 어떻게 다져야 되냐? 내실을 어떻게 다지면 좋을까?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출이 여기서 멈췄는데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그때 붙이는 게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기본기 없이 그냥 처음 스타트부터 광고로 뭔가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오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거 알겠어. 네네네. 다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스트업 할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처럼 뭐 로아스 1000%나 구매당 전환 4000원 이렇게 찍히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좀 너무 옛날 얘기거나 브랜딩이 엄청 잘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기가 사실상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실을 다져야죠. 내실을 다져야 된다. 내실을 다지고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로아스를 올리려면 제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비용이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10,000원에 데리고 와서 20,000원짜리를 팔면 손해가 나요. 그러면은 10,000원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50,000원, 10,000원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고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을 10,000원에 데리고 오는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변함이 없어요. 전단지를 뿌려주는 알바가 취급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10,000원 이하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정해져 기본값이라고 세팅을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가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저희 뭐 마트 같은 데도 가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뭔가 사고 싶게끔 만들잖아요. 계산대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껌이라도 하나 더 집게. 그러니까 저희는 세팅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 반팔 티셔츠 한 장을 사러 들어왔는데 셔츠도 이쁘네, 바지도 이쁘네, 양말도 사고 싶어. 그럼 이제 10,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10,000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로아스 1000%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실이겠네요. 구조를 만드는 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고를 처음 하거나 초보분들, 이분들은 딱 봤을 때 아, 로아스 1000%, 막 전환당 비용 4,000원 이러면 커 보이는데 그쵸. 사실 그렇게 만드는 뭔가 특출난 방법, 어떤 스킬보다는 그렇게 되려면은 구조를 그렇게 짜야 된다. 한번 유입됐을 때. 자, 그러면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바지랑 양말을 올려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이 궁금해요. 뭔가 세트 상품으로 묶으시면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세트 상품으로 저번에 인터뷰 때도 한번 풀어주시긴 하셨어요. 네네네. 신발이랑 바지랑 묶어서 파는 거. 네.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르게 또 세트를 묶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근데 신발이랑 바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름이니까 반팔에 목걸이도 줄 수 있고 그럼 원 플러스 원인 거잖아요. 상의랑 바지를 묶어서 코디 세트로 4만원대, 5만원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객단가 높이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다져서 조금 세팅을 하셔야지 로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갑자기 저는 대화를 하다가 좀 생각이 난 게 어떤 경우의 수가 팔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AI로 경우의 수를 돌려서 네네. 어차피 상품 등록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세트 페이지로 여러 가지로 만드는 아, 거잖아요. 룩북 형식 말씀하시는 뭐 어쨌든 그것도 네네네네. 그렇고 그런 것들이 로아스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룩북 형식으로 조금 해서 한 상품에 그거를 다 모아놔요. 한 제품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열착장이라고 하면 위아래만 해도 20개 상품이거든요. 그럼 20개 상품을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룩북 형식으로 요즘에 AI들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AI는 또 만드는데 시간도 되게 빠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한 생성해가지고 들어와서 코디 세트로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유입을 시키는 그 금액은 누구에게나 다 10,000원이니까 이제 그거를 한 방에 더 많이 파는 거를 한다. 그쵸. 실제로 룩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대박나고 있거든요. 되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객단가가 엄청나서 맞아요. 사실 거기서 하나만 팔려도 그러니까 10,000원을 썼는데 20만 원 팔리면 로아스가 엄청난 거니까 엄청나죠. 그런 식으로 쌓아간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특히나 남자들은 코디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옷을 사러 가면 마네킹 그대로 벗겨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마네킹이 이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300개가 있어. 그러면 그 300개 중에서 한 3개만 벗겨와도 객단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마네킹을 지금 한두 개 세우고 팔리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네킹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마네킹을 살래 말래가 아니고 A 마네킹 살래, B 마네킹 살래로 가면은 마네킹은 무조건 사는 거니까. 그쵸. A부터 Z까지 더 선택의 폭을 늘려주면은 B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 난 Z 살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감 잡았어요. 로아스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번 들어왔을 때 많이 파는 것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코디나 세트 상품을 구성해 놓는 것이다. 근데 이때 경우의 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려놓는다. 맞아요.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트 상품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내실을 다졌어요. 그러고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려고 딱 도전을 하면은 이 메타 광고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세팅, 픽셀 설치 이런 거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캠페인하고 세트하고 소재하고 구성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캠페인하고 세트하고 소재 이거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저는 1캠페인, 1세트, 1소재로 갑니다. 그 다음에 1, 2, 4는요? 1, 2, 4는 무조건 10,000원으로 스타트합니다. 10,000원으로 이틀, 3일 봅니다. 조금 욕심 난다 하면은 3일 보고 웬만하면은 이틀 안에서 끝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더 할 수 있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안 살아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진짜 누가 봐도 나갈 상품이다? 너무 매력적이다 하면은 조금 더 소재를 만들어봐요. 한두 개 정도는.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바로 그냥 꺼버리고 이제 미련을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소재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 소재는 살리는 거죠.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네. 광고를 세팅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네네네네. 그리고 특정 금액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안 나오면 끄고 나오면은 또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가다 보니까 소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 맞죠. 소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메타 광고가 세팅도 어려워. 근데 세팅을 하고 그 뒤에 운영하는 방법도 어려운 거예요. 소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 저는 그냥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장 소재도 만들고 섞어서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확장 소재도 만들고 섞어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릴스 영상을 만드는데 네. A 소재를 먼저 던져서 이 영상이 터지면은 앞에 조금 바꿔서 B, C, D, E를 만들고 다르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넣어보고 테스트를 돌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다른 소재를 다른 상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상품을 터지면 그냥 여러 개 만들면은 그게 다 하나의 소재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한 상품 터지면은
앞단에 조금 3초? 5초 정도만 바꿔가지고 네네네. 여러 개 하는 건 알겠어요. 안 터졌어. 그러면 이제 터질 때까지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안 터지는 상품을 뭔가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터질 만한 상품을 계속 넣으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내 쇼핑몰에 상품이 1000개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시즌 상품이 한 300개가 있어. 그러면은 광고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던져보고 반응이 나오는 소재가 생기면은 거기서 앞단의 거를 바꿔서 쫙 펼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만들어보는 이 과정은 무조건 필요한 거네요. 그쵸. 웬만하면 이제 너무 비싼 제품이 아니고 매력적인 가격에 설득 구조가 확실하고 영상을 잘 만들면은 터질 것 같은 제품을 무조건 저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셔츠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4만원, 5만원대다. 그럼 저는 그런 건 안 만듭니다. 무조건 이제 팔릴 만한 금액대를 만들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메타 광고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 되냐. 거기서 딱 막힐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좀 감각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년 차니까 조금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도 감이고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은 세우는 거죠. 영상을 만들 때 2, 3만 원대, 그 다음에 1+1이어야 하고 장점이 3가지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합당하다. 그럼 이제 영상을 무조건 다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기 아까 내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랑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애초에 상품을 선택할 때부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무거나 들고 와서 걷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장점을 찾고 이러면은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솔직히 이제 대표님들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P의 옷은 솔직히 다 이쁘잖아요. 네. 다 이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자꾸 광고를 돌리려고 하니까 그게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비싸니까. 비싸기도 하고 네. 제품의 장점이라고 뽑기에도 사실은 그쵸. 그냥 이쁜 거 끝이니까. 이쁘고 소재 좋고 끝.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광고 효율이 내기 어렵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 A, B, C, D, E 중에 E가 터졌어요. 그래서 E 다시, E 다시 다시, E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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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 세 개가 다 살았습니다. 1에서 10,000원으로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증액을 하셔야죠. 얼마로 증액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상황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자사몰 통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로아스 붙는 거라든지 일단은 한번 뭐 올려보고 한 3만원, 2만원 이렇게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건수가 붙어주면은 조금 더 올립니다. 한 5만원. 근데 이게 조금 메타에서 권장하는 거는 20% 30% 내에서 머신러닝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일단은 실제 그게 중요해요. 정해진 규칙도 좋지만은 실제로 구매 건수가 붙으면은 안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머신러닝이 깨지니까 5,000원만 올려야지. 10,000원만 올려야지. 근데 실제로 구매 건수는 막 5건, 10건 붙는데 그럼 이것 자체가 로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광고 데이터 컨트롤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대표님만의 그런 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대에 이 정도 구매 건수가 나온 캠페인이 예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는 그런 기준. 진짜 대박은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찍혀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최고는 구매당 전환이 몇백 원짜리도 있었어요. 계속 그게 뭐 몇백 원으로 막 몇십 개가 팔리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올리자마자 한 5분도 안 됐는데 막 나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가끔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그리고 구매 건수가 1이랑 2랑 맞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1위 찍히는 거는 얻어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3이 되고 5가 되고 이거는 그 제품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증액을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 베팅을 해보셔도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팅을 할 때는 20% 이런 거 지킬 필요 없고 그쵸. 머신러닝이 깨지든 말든 나가는 게 확인되면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걔는 깨져도 잘 나가니까.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하고 또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이것도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타사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게 대표님 멤버십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플랫폼에 순위권 계신 분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사몰이랑 플랫폼은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 자사몰 데이터는 어디서 봐야 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저는 메타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참고하고 싶은 쇼핑몰들을 한 5군데 정도 뽑아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 영상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색깔로 풀어내는 거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시장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실 때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어떤 포인트에 꽂혀서 이 물건을 살 것인가 그러면 그 포인트를 내가 잡아낼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꽂힌다. 소구점을 뭘로 잡느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날 때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서 남들은 어떻게 소구점을 잡는지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이제 모든 영상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들을 뽑아서 나의 영상을 더 디벨롭 시키는 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구점이 있으면 그거 그냥 잡아가지고 영상 맞습니다.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네, 아이디어니까 그것도 다. 와, 그러고 나서 틱톡 광고도 좀 여쭤볼게요. 틱톡 광고는 뭔가요? 틱톡 광고는 인스타그램처럼 틱톡 사용자들한테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형식인데 이제 이것도 효율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틱톡이 생각보다 10대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입량도 상당하고 어쨌든 매출은 유입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전환이니까 유입을 많이 끌어오면 객단가 높이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전환도 잡아놨어. 내실을 다져놨어. 그럼 결국엔 유입을 많이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제 메타가 말고 또 다른 채널이 틱톡이 있다. 그럼 여기는 세팅 방법은 똑같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큰 틀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전환당 비용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서? 저는 평균 한 6,000원에서 네. 8,000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근데 전환수도 꽤 찍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광고를 수도 없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본인만의 그런 데이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고수 말고 초보자부터 중수 정도까지 됐을 때 하루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고비를 얼마 쓰고 매출액이 얼마 나와야 좀 이상적이다. 좀 있을까요, 그런 게? 1매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10만 원 쓰면 베스트고 근데 좀 어려워요. 근데 15만 원 쓰면 나이스고 그래도 최소 20만 원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저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쵸. 오, 근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20에 100만 원. 물론 베스트한 수치는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목표로 먼저 가보세요. 그쵸. 그러고 나서 점점 줄이셔야 돼요. 자기의 내실과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15만 원,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 광고 대시보드 20만 원 찍히고 100만 원 매출액 나와도 실제로 그날 카페 입사에서 보면은 맞아요. 이제 또 자연유입이랑 간접 전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매출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15% 맞출 수 있겠네요. 일단 내가 초보거나 중수면은 이 정도로 목표로 가야 된다. 고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수면 고수면은 네. 15%딱 잡고 가셔야 돼요. 15% 150 썼을 때 1,000만 원 정도. 그쵸. 딱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카데미 대표님들 거의 하시거든요. 아, 또 150. 너무 괴물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런 솔직한 얘기들 네. 유튜브 좀 찾아보거나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그쵸. 근데 왜 대부분 못하는 걸까요? 이 자사모를.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찾아봐야 되고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플랫폼은 솔직히 고객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오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편한 곳에 있으면은 안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좀 약간 밀어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사모를 뭔가 시작을 하자니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 달라. 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만 하면은 저는 그 다음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에 다 남아있고 조금만 배우려고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첫 단추가 너무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걱정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게 저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래서 보통 귀찮으니까 대행사에 맡기거든요. 근데 대행사에 맡겨도 돼요.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매출액 올리면은 순수익 늘어나서 좋아. 근데 그쵸. 대행사한테 또 그만큼 돈 줘야 되잖아요. 그쵸. 퍼센트 대행사는 좀 그런 편이에요. 퍼센트 대행사라 불러요, 거기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떼가는 대행사들은 사실상 위험한데 사실 의류 쇼핑몰은 이런 대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그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또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자사몰로 넘어온 지가 완전 플랫폼에 있다가 넘어오셨잖아요. 좀 수익 구조가 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진짜? 아, 훨씬 다릅니다.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대표님의 영상을 봤었을 때 어떤 구간을 넘었을 때 이제 뭔가 돈이 찍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그 구간을 넘었을 때도 뭔가 이게 돈이 좀 찍히는 건지 많은 건지 약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사몰로 전환되고 나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플랫폼 대비해서 다릅니다. 정산 주기도 빠르고 돈이 계속 쌓여 있고 굴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플랫폼이 정산 주기도 빠르고 수수료도 낮은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자사몰 하는 그쵸. 거잖아요. 있으면 다시 이제 제가 랭킹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사몰에서 좀 내실을 다져야 된다. 네네. 그래서 대행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일단 혼자서 해보는데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더 귀찮고
않고 어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린 게 좀 있었죠. 미션 아닌 미션이 있었는데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네. 제가 이제 아카데미 오셔도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알려드리는데도 이게 혼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어떻게 좀 잘 됐어요? 거의 대부분 잘 되셨습니다. 잘 되셨어요? 네네. 이거 사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4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제일 잘 되신 분. 제일 잘 되신 분은 거의 1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여성 의료인가요? 남성 의료인가요? 여성 의료입니다. 뭐 엄청 젊으신 분이라서 막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한 40대? 실제 그런 의류를 파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엄청 뭐 트렌디한 의류가 아니라 3, 40대들이 입을 만한 의류로 이제 좀. 그 메타에서 잘 나왔어요. 네네네. 얼마 썼어요? 광고비 1000만 원 나온 날? 1000만 원 나온 날 한 17% 정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200에 1000보다 좀 더 잘했네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17%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 200에 1000 했을 때 남는 게 0이라고 했을 때 170, 1000이면 30만 원 남잖아요. 그게 30이면 1000만 원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17%짜리 플랫폼에서 1000만 원을 팔았는데 그게 자연빵으로 들어왔다고 자연 유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들어온 거니까 플랫폼 기준으로. 장난 아니다. 네네. 네, 이분이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때 기본기나 그쵸. 이런 거 되게 저희 아카데미 오고 나서 되게 개선이 많이 됐고 네,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매출 올라오고 있었는데 조금만 부스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랬는데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분은 AI를 좀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저는 이게 스킬마다 이렇게 결과물이 다르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주얼이 별로였어요. AI가.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최고 매출을 찍으셨어요. 얼마나 찍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만 원. 그분은 300만 원. 300만 원. 네네네. 아, 그럼 1매출 최고 매출 300만 원 찍었잖아요. 네네. 이거 찍었을 때 광고비 얼마였나요? 이분도 2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20%. 18, 19%. 80. AI 스킬이 그러면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빛을 발휘한 케이스네요. 그쵸. 이분은 촬영도 거의 안 하세요. 촬영도 제가 봤을 때 옥상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집 옥상에 가서 GIF 좀 추가로 넣는 용도로만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집에서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활용도가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스페이스를 쓰는데 나머지 것들은 옥상 가서 그냥 찍고 그쵸. 또 다른 사례 있나요? 바지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는 제가 일매출을 올려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본기를 한번 잡고 오신 분들은 되게 편해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되신 분들은 기본기부터 다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님들마다 상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카데미 내용을 듣고 아카데미 대표님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그쵸.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잘 통하고 되니까. 그쵸. 그리고 대표님 또 제가 이제 오늘 제 만나기 전에 또 좀 파격적인 제안을 좀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대표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좀 네네. 부탁을 드린 건데 그중에 세 분의 성과가 막 억대 매출 아, 페이스로 갔으니까 그쵸. 확실히 이게 기본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쵸. 이 차이인 것 같고 이 네 분 제외하고도 네. 오늘 영상 보고 네.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 대표님들 좀 케어를 좀 해달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카데미 대표님들은 크게 뭔가 들어갈 게 없어요. 이미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냥 광고를 조금만 봐주면 되는 정도? 그리고 만약에 기본기를 좀 벗어나면 또 대표님이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쵸. 그거는 제가 칼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기부여도 좀 해주시나요? 전 채찍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카데미 대표님들이나 또는 수강 예정이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대표님 개인 번호를 좀 드려도 돼요? 네네네. 아카데미 한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번호를 다 뿌리면 이제 좀 그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돼. 아카데미 대표님들 한해서만 번호를 따로 넘겨주시면.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가. 왜냐면 그쵸. 기본기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스팅을 넣으면 되는데 사실 메타고 픽셀 설치는 저희 사주차에서 다 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도 매일마다 소재를 투입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를 건드릴 시간에 소재를 하나 더 만들어라. 아까, 물론 본인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대리발송을 왜 쓰냐에 저는 얘기를 해보면 택배를 하나 쌀 시간에 촬영을 하나 더 하는 게 낫고 피팅컷 하나 더 빌드업 스페이스로 만드는 게 낫잖아요. 맞아. 근데 택배를 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광고 대행도 봤었을 때 광고를 물론 본인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할 시간에 소재를 하나 더 만들고 릴스를 하나 더 만들고 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쇼핑몰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 게임인데 그 점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싸게 저렴하게 쓸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그 A, B, C, D, 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표님들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만 해도 하루가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기면 대표님이 대신해서 컨트롤하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 느낌인 건데 좀 한정적으로 제한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가 지금 25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 대표님들 중에서 메타 광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개인 번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이렇게 되게 꿀팁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대행사들 추천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행사를 뭐 어디를 추천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대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행사를 많이 알아보시면서 그거를 꼭 물어보세요. 얼마를 예산을 걸고 어떻게 테스트를 보며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의 매출을 몇 가지 올릴 것인가? 내가 이 억대 매출을 달성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 근데 이 본질을 따져봤을 때 본질이 없으면은 몇 군데만 돌아봐도 본질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은 거르시라는 거죠. 경험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들이 쇼핑을 운영하는 데가 한 명도 없잖아요. 아 진짜로 그러네. 아니 본인들이 쇼핑을 아예 운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짤 수가 없겠네. 왜 말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획을 할 수 있는 대행사가 있다면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기획을 짜줄 수 있는 대행사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 군데도 없는데 기획을 짜주는 척하는 대행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획을 실제 해가지고 이걸 시장에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대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있으려면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플레이를 하셔야지 이거를 살로 느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남들보다 빠르게 알려면은 저는 이제 이 대표님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대표님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기도 받쳐주고. 그래서 이제 대행사를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자신의 목표하는 매출을 얘기를 하시고 이 매출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를 이까지 올려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계획을 짜서 실제 결과물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계획이 있느냐잖아요. 내가 지금 일매출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구체적인 플랜이 탁 튀어나오려면은 그걸 해본 사람 그리고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지. 그쵸. 한 번도 일매출 1000만 원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 큰 쇼핑몰들이 많으면은 거기가 좋은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연예인처럼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피지컬로 그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엄청난 피지컬로 플레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나와 함께 이렇게 갈 건지 발맞춰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통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대행사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고 하여튼 우리 아카데미 대표님들 한번 연락 꼭 한번 해보시고 뭐 답장 빠르시죠?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